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2018년, 19년에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갈 때 그때 1심, 2심, 3심 있었잖아요. 보통 이제 3심에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하고 이제 거래해서 무죄를 받은 이것만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1심, 2심 판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화영의 녹취록에 김영태 변호사하고 이제 이화영이 녹취록 한 거 있잖아요. 이번에 국회에서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엄청난 판사들 1심 판사부터 로비하고요. 그 다음에 2심 판사 씨도 안 먹힌다 뭐 이런 거. 대법원은 이제 권순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1심 판사는 어떤 판사길래 180억을 친구 통해서 사업자금을 줬다. 엄청난 게 폭로가 유동규 씨가 이제 구체적으로 또 김만배한테 들은 걸 폭로했죠. 그러니까 이화영이 녹취록에도 판사 로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유동규 씨가 이제 법정에 증언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김만배한테 들은 이야기, 1심 판사한테 180억을 로비했다. 친구 통해 사업자금. 일단은 이게 의심을 해봐야 돼. 180억이 아니더라도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었다 하더라도 이게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수사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심 판사는 이재명한테 300만 원 때리는데 씨도 안 먹히더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훌륭한 판사길래 어떤 로비를 했는데 씨도 안 먹히더라.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런 판사는 또 우리가 참 이게 칭찬해주고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1심, 2심 부장판사 2명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권순일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1심에 그때 이재명이가 기소가 됐는데 전부 다 무죄를 해버린 판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이가 기소가 된 게 아마 크게 3가지인데 작게 하면 4가지죠. 형을 강제입원시킨 거 있잖아요. 형을 강제입원시킨 게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 이거는 이제 허위사실 공표죠. 명백하게 이거는 입원시킨 적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게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1개 하고요. 그 다음에 허위사실 공표가 3개인데 형을 강제입원시킨 거는 둘 다 해당돼요. 즉 형을 강제입원시킬 때 직권남용죄하고 기소된 게 하나. 그 다음에 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 하나. 그 다음에 검사 사칭 억울하다 누명 썼다. 그게 하나. 이거는 많이 다뤘죠. 위정교사할 때. 그 다음에 대장동에서 이미 수익을 갖다가 당군들의 최대업적으로 이미 수익을 환수했다. 실제는 아직까지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나중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과장해가지고 미리 다 환수했다. 대장동에서 당군일에. 이렇게 크게 허위사실 유포가 3개. 그 다음에 직권남용 하나. 이렇게 4개가 기소가 됐잖아요. 근데 형 강제입원은 이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둘 다 해당되죠. 근데 1심에서는 4가지 다 이게 무죄가 다 버린 거예요. 4개 다 이게 이재명이가 모두 다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때 바로 이제 검사 사칭 부분은 김진성 씨가 이제 이번에 하는 위정교사, 위정해주는 바람에 이게 무죄가 된 거죠. 근데 나머지 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없다. 이것도 무죄가 된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직권남용도 저는 된다 보거든요. 그때 왜 형을 강제입원시킬 때 전문의 의사가 직접 대면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입원시킨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법조문상 제가 그때 방송도 많이 할 때인데 TV조선이나 납득이 안 돼요. 하여튼 그거는 뭐 직권남용은 이게 또 다른 법리가 있으니까 빼더라도 형을 강제입원시키려는 거는 명백하거든요. 강제입원시킨 거는. 근데 그것도 무죄. 하여튼 냈단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때 검사 사칭은 이제 김진성 씨 위정교사 이 부분이 나온 거죠. 이때 판사가 누구다? 이 판사를 저는 수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김만배 씨가 이 판사한테 180억 로비했다고 친구 통해 사업자금 대줬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만배 씨가 유동규한테 해줬으니까 유동규 씨가 정언하지. 그러면 이게 유동규가 위정이면 유동규를 고발하든지 유동규 씨가 1심 판사
근데 180억 로비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1심 판사 다 공개돼 있으니까 저 이름 까도 되잖아요. 이미 다 나오는데 뭐 인터넷 치면 1심 판사 이재명 선거법 1심 누구냐? 바로 근데 그 최창훈 이 판사가 1심에 모든 걸 무죄해준. 그래서 이제 김만배가 친구 통해 180억 로비했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최창훈, 유창훈, 최창훈. 근데 다 훈자인데 최창훈입니다. 최창훈. 이재명에 대해서 모든 걸 4개를 다 무죄를 해줬던 어떤 판사냐? 1969년생이에요. 69년생. 고향은 이제 이거 전라도 해남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지 뭐 제가 지역으로 가지고 이게 전라도니까 이재명 받을 때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호남에서 한 민주당 지지율이 한 제일 높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고향이 호남이고 커면 야당 지지 성향이 높다고 보는 게 확률적으로는 맞잖아요. 그걸 표로서 검증된 팩트 아닙니까? 팩트. 물론 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팩트 아닙니까? 그래서 호남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재명 봐준 관련되는 판사들이. 왜? 자기 개인 정치, 판사도 정치 성향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호남 출신이란 말은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보수보다 좌파가. 그러게 팩트 아닙니까? 뭐 팩트. 근데 이 고향은 근데 그 최창훈 판사는 69년생. 고향은 근데 그 해남. 그 다음에 이거 광주 인성고등학교 나왔어요. 광주 인성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연대 경영학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판사를 했는데 29기. 저보다 1년 후배네요. 29기. 이런 이제 그 경력을 가진 최창훈인데. 근데 이재명이만 이게 무죄해 준 게 아니고요. 이런 게 황당 판결이 있더라고.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요. 공무원들이 뭐 탄핵을 선동하거나 이게 공무원이 정치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호남의 전라도의 공무원들이 박근혜 그 탄핵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정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소가 됐죠. 근데 그걸 전부 다 선고예로 벌금도 10원 안 때리고 선고예로 풀어줘 버렸더라고. 박근혜 그 탄핵 정치 행동을 한 공무원들 있잖아요. 참 이게 이 정도면 엄청나게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보기에 그 평소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자일 수도 있고, 근데 김만배가 거기 구체적 금액까지 180억을 방법까지 친구 통해 내가 지원해줬다. 이 정도면요, 우리 좌파 야당 같으면 들고 올랍니다. 지금 좌파 야당은요,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이게 관계 없는 거 있잖아. 뭐 김영선에 대해서 그냥 경선이 원칙이다. 아무 관계 아닌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김건희가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면 일부 국민이 믿어버리잖아요. 이게 좌파입니다. 아무 증거 없는 것도 계속 주가 조작해서 23억 벌었다 23억 그게요. 권오수 회장도 81억 벌었다고 추징금이 무죄가 났거든요. 추징금 제로입니다. 주가 조작에 번개 없는데 김건희가 23억 벌었다 이렇게 자꾸 떠들면 진짜 좀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황당하죠. 그게 그 일방적인 검찰에서 정권을 낸 의견에 불과하거든요. 언제 그렇게 좌파들이 검사 말 잘 믿었다고 김건희 여사 23억 버는 것만 검사 말을 믿는 거예요. 이게 황당무계하죠. 근데 이거는요, 아주 구체적이잖아. 친구 통해서 180억 로비했다. 그 다음에 아예 4개 다 무죄를 다 받았다. 고향은 이거 해남이다.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는 의혹이 가잖아요. 그럼 수사하는 것도, 아니 그게 수사 단서는 안 됩니까? 김만배 씨가 진술하고 유동규 씨가 증언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수사도 못합니까? 이건 아예 그냥 괴담으로 치부하고, 야, 그럴 리가 있어? 요즘 여기 판사가 누가 돈 받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왜 돈 100억씩 주고, 태평양에는 왜 100억씩 주고 변호 맡깁니까? 왜 이종건이한테는 그러면 한 건에 20억 주고, 이종건이한테는 왜 20억 주고 맡깁니까? 전부 이게 법대로 다 하고, 아무 관계 없는 로비가 없으면 굳이 누구한테 20억 줄 필요 없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모든 걸 봤을 때 당연히 최창훈 판사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 너무나 이게 정언이 진술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다른 판결도 의심이 가잖아요. 지금 보니까 광주에 또 내려간 건데, 지금 이 최창훈 판사가 이재명이 무죄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그 중앙지법에 영장 담당까지 했었어요. 영장. 중앙지법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광주 고등법원에 내려간 게 아닌가. 이름이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수사해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이게 우리가 신진우 부장이나 또는 이제 문주영, 우리 이화영의 항소심의 고등법원 문주영 부장, 그 다음에 신진우 부장, 조병구, 김용 사건, 그 다음에 김인섭 사건의 김옥권 부장, 여러 명 있죠. 그 다음에 김혜경이 지금 재판하는 박정호 판사, 이런 이제 원칙 판사도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이것처럼 이제 우리 원칙 판사로 고등법원, 그때 이재명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명한테 이제 당선 무효 300만 원 보통 고등법원에서 때려버리면 끝나거든요. 대법원은 바뀔 확률이 거의 1, 2%도 안 돼요. 대법원은. 거의 이재명 생명이 그때 끝났어야 되는데 이걸 선고한 원칙 판사 바로 이제 임상기 판사님. 이분에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임상기 판사님.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 임상기 판사는 이제 나이가 많아요. 연수원은 이제 20기입니다. 그때도 항소심이니까 지금도 판사예요. 사법연수원 20기. 윤석열 대통령이 23기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3기 위잖아요. 임상기. 연수원 20기입니다. 고향은 이제 경북 예천 알죠? 경북. 그 다음에 대구 영신고. 제가 원래 협성고인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장학금 받고 협성 갔고요. 인문계 1회입니다. 제가 상고에서 인문계로. 근데 제가 원래 1학군이거든요. 대구 북구에. 거기에 영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구 영신고는 1학군 대구에. 거기 대구 영신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20기로서 육군 법무관을 하고 이제 판사로서 쭉 거쳐온 이런 이제 판사입니다. 이분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원 고등법원의 수석부장이네. 야, 참 수원이 대단합니다. 수원 지방법원의 수석부장이 조병구 판사. 김용 사건의 조병구. 수원 지방법원의 수석부장이 조병구. 그 다음에 11부 부장이 신진우. 13부가 박정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수원 고등법원의 1부에 바로 이제 김용이 항소심하는 문주영 여성 판사라 했죠. 우리 합천 사람. 문주영. 그 다음에 수원 고법의 수석부장이, 수원 고등법원의 수석부장이 바로 이제 임상기. 지금 수원의 원칙 판사가 5명이나 쫙 모여있네요. 대단합니다. 이분이 이재명에 대해서 특히 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다. 이거 맞거든요. 형 입원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거든요. 이거는 명백합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 근데 이걸 권순일이가 상대가 갑자기 물으니까 그때 우리 지금 충청 도지사 있잖아요. 충북 도지사. 그분이 원래 경기도에서 놓잖아요. 근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얼떨결해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했는데 형을 강제입원시킨 이건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선 무효 300만 원을 친형 강제 입원 허위사실 공표 이거는 선고했다. 이런 이제 판사입니다. 이 판사는 지금도 청백리 같아. 돈이 전 재산이 1억 얼마밖에 없다. 하긴 제 친구 중에 판사도 하나 그런 판사가 있어요. 대구의 박목 판사라고 옛날에 재산이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한 1억 될란가? 이런데 판사가요. 월급과 생활 딱 하고 애들 좀 공부 좀 시키고요. 자기도 공부하고 이러면요. 돈을 못 모읍니다. 판사 검사가 월급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집이 좀 부자거나 차가 되게 부자는 몰라도 이게 정상입니다. 돈 안 받고 로비 안 하고 하면요. 판사들은 이제 누구 만나도 진짜 삼겹살에 호프 한 점 사기도 힘들 거예요. 얻어먹기도 그러니까 보통 안 만나죠. 사람 잘 안 만납니다. 진짜 판사들은 기록 보고 판결 쓰기도 바쁜데 언제 사람 만나고 놀고 합니까? 이런 게 원칙 판사입니다. 임상기 판사. 그러니까 이제 청렴한 거예요. 야, 그때 이재명이 300만 원으로 완전히 정치 생명을 끊을 뻔했던. 근데 대법원에 가서 권순일이한테 당했는데 그때 김만배가 뭘 했습니까? 그때 김만배 말이 맞잖아. 피 한 방울 완전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논다 했잖아. 찔러도 그만큼 이게 깨끗한
원칙 판사라는 거 아닙니까? 2심 판사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그분이 300만 원 선고해가 대법원에 갔다. 이렇게 김만배가 유동규 씨한테 된 거 아닙니까? 1심 판사는 친구 통해 180억 사업자금 대주고, 우리 최창훈 판사 첫째 수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기 판사 진짜 원칙 판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법부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임상기 판사 끝까지 참 판사로서 소임을 잘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저는 대법관도 되고 이렇게 잘 나오면 좋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시기든지 사회 봉사하는 판사 퇴임하고 나서도 또 사회 봉사할 길이 많잖아요.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정말 존경하는 판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